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금영대표입니다. 오늘 12월 18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1.12%, 코스닥 0.45%. 어제 하루 이제 쉬어가는 장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긍정적인 조정장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적중을 했죠. 오늘은 삼성전자 중심의 반등 장세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외국인 기관 오늘 진짜 오랜만에, 기관은 지금 뭐 며칠 연속으로 12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순매수인데 외국인은 지금 산적이 12월 26일 마지막으로 매수하고 순매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순매수 한 달여 만에, 몇 주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중심의 반등 장세가 나왔고요.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인데 특히 코스피 시장 외국인 기관하고 이제 기관도 순매수를 해줬는데 삼성전자에서도 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이 1% 이상 상승하는 강한 상승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반도체주들의 랠리는 어저께 이제 반도체주의 부활이다라고 썸네일을 보여드렸는데 이거죠. 브로드컴의 등장입니다. 브로드컴의 등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엔비디아 관련주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이제 커스터마이징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장중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엔비디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미국 거대 기술 기업 7군데, 이 중에 엔비디아 제외하면 6군데잖아요. 이들이 모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개발한 이 반도체들을, 이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생산을 한다. 자, 어저께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검증이 된 파운드리의 그 설계도를 맡기게 될 거고, 파운드리의 이 설계도를 맡길 때에는 이 디자인 하우싱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맞게끔 이 설계 도면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등등이에요.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이제 거의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에이징랜드는 TSMC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승을 한다는 것은요, AI 반도체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상승을 먼저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파운드리로 위탁을 받은 다음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하니까, 순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이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AI 반도체가 2024년에 상승했었던 것처럼 2025년 초반에도 강세, 불을 뿜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이 AI 반도체 관련주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올해 연말에 계속해서 해드렸죠. AI 반도체가 올해 연말에 계속 지지부진하지만 결코 얘네가 성장이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 이쪽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얘기 드렸고, 한미반도체 주가가 박살이 났었을 때도 장비에 대해서 장비를 납품하려고 했는데 이 고객사에서 제동을 걸었죠. 왜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옵션을 좀 더 추가를 하고 이러면서 장비 납품이 좀 늦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분기 실적에 훼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분기 실적이 빵꾸가 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분기에 그 고객사에서 요청한 옵션들을 다 마무리한 그 장비가 납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1분기에 1억을 받을 걸 2분기에 1억 5천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개념으로 요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번 주가가 박살났을 때도 제가 이건 악재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내일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미국 3분기 경상수지가 나오고요. 미국 주간 원유 재고도 있는데 사실 내일 새벽 4시니까 요거 말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FOMC 결과가 있죠. 내일 새벽 4시 정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될 텐데,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점도표입니다. 2025년 점도표가 이제 내일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이 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사실 좀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의 정책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가중화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연준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알 수가 없죠. 아니 왜냐면 이 지금 현재 아직 트럼프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선 미리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런 힌트를 주지 않을 겁니다. 기대감을 일부러 시장에 뿌릴 필요는 없죠. 괜히 기대감을 심어줬다가 그렇게 반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실망맹으로 쏟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FOMC 등등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때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둘기파적인 성향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실망감을 느끼면서 내년 금리 인하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내일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가 그만큼 이 정책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다면 상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른 이 반도체 기업들보다 이 회계 연도가 좀 빨라서 실적이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의 이 반도체 시장의 업황에 대한 바로미터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섹터는 AI 반도체 관련주는 지속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불을 뿜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얘기 드렸죠.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퓨런티어랑 SOS랩 그리고 제이션 시스템까지 보셔라, 제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자율주행 관련주 그대로 들어맞았고요. 장막판 드론 관련주까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죠. AI 반도체, 자율주행, 드론까지 하나로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거는 따로 떼는 게 아니고 다 합쳐져 있어요. 사실 드론 관련주도 그렇고 자율주행 관련주가 특히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차량용, 전장용 반도체죠. 자, 그래서 이 AI 반도체부터 드론까지 이 세 개 섹터는 하나로 이어져서 보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오늘 일론 머스크가 강조했었던 테슬라의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성을 두고 계속 관심 종목으로, 관심 섹터로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해당 섹터와 테마들 분석해 가면서 종목들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제 영상 항상 잘 시청을 해주시고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도 와주시고 또 고급방 가입하셔서 제 리딩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내용 오늘 그래서 지금 고급방에서 보유하고 있던 퓨런티어 1차로 수익 실하고 좀 밀렸는데 전 33,000원대까지 봤거든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퓨런티어는 계속 봐야 되는 게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같이 움직일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제니시스 이거 뭐 이번 비상계엄과 이 탄핵 정국 속에서 좀 변동성을 크게 맞이했지만 그래도 오늘 제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 한번 나갔는데 사실 약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며칠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시장 전체적인 상황 흐름 보게 되면 전일에 인맥주가 득세를 하면서 어제는 비인맥주들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지수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상승장 흐름 나올 수 있었고요. 오전장 초반에는 어제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관심주들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활한 수급 바탕으로 해서 개별 종목 장세 지속적으로 지금도 유지 중이고요. 오늘은 이제 장중에 삼성전자의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끝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됐고, 장마감이 흔히 바뀌곤 했는데 오늘은 바뀌진 않았죠. 그래서 순매수 유입이 잘 됐고요. 이 부분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줄 하향되고 있고요. 모두 다 부정적인 리포트밖에 나오질 않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상승을 한다?
자, 이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뭐 긍정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목표가가 이렇게 줄 하향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것, 이것은 목표가가 하향되는 건 지금 그동안의 문제예요. 지금까지의 문제죠. 삼성전자, HBM 시장의 이 개화 시기를 놓치면서 참여하지 못했고,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면서 도태가 됐는데, 그건 지금까지의 문제고, 그럼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빠른 속도로 시장을 이제 또 침투를 하느냐, 또는 아예 다른 시장을 개척하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하향은 그동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과거에 하락을 해왔고요. 오늘 장도 이제 과거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주가, 오늘의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과거고 앞으로 미래의 삼성전자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측면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 했던 얘기지만 이 브로드컴이 쏘아올린 AI 반도체 시장의 확장성, 정말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동안은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였다면 이제는 브로드컴이 서서히 시장을 잠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이 7군데, 엔비디아 제외하고 6군데가 엔비디아에 계속 의존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개발하겠죠.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파운드리에게 위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엔비디아를 상대할 수 있는 대항마들이 나타나? 그러면 SK하이닉스나 TSMC가 엔비디아의 HBM만 생산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고객사랑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플에서,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만든 이 AI 반도체 칩, 이 설계 도면을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싱 업체들이 파운드리에 맞게끔 재조정을 해주고 생산에 들어가면 엔비디아와 거래했었던 것만큼의 매출이 다른 곳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장의 확장성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면서 커스터마이징 전문 기업들로 바뀔 거예요. 기존의 D램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애플이 주문한 1000개, 누가 주문한 500개, 이런 식으로 기존처럼 뭐 10,000개, 20,000개를 찍어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화 되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삼성전자처럼 HBM 개화 시기를 놓친 기업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계속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대로 도태되거나 끝나버리지 않아요.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하나 보여드리면, 이 기사가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의 HBM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HBM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AI 반도체라고 범위를 더 확장해서 얘기를 드리면 삼성의 선택지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에이징랜드를 오늘도 또 봅니다. 왜냐면 에이징랜드 디자인 하우싱 전문 기업인데, 이 에이징랜드의 고객사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예요. 검증이 끝난 기업이죠. TSMC. 파운드리의 세계 최고고, 만약에 애플이라든지 구글 등에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면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기업이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러면 이들 파운드리에 맞게끔 설계 도면을 재조정해 줄 수 있는 기업은 에이징랜드, 뭐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객사들의 다변화로 인해서 이들의 주가는 더더욱 올라갈 수 있어요. 이들도 고객사가 엔비디아 하나인 것보다는 더 여러 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거고요. 어제도 그랬죠. 오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매수 기회 주면서 좀 쉬어갔으면 하는데, 수직 상승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좀 보낼 겁니다. 그대로 보내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도 다시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면서 퓨런티어 오늘 보셔라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급등이 나왔죠. 아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의 가격이 끝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저께 시간에서부터 강세가 나왔고 오늘 14%까지 강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SOS랩이 더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이 부분이 아쉬워요. 근데 저는 테슬라에 좀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SOS랩은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퓨런티어와 SOS랩은 둘이 합작법인이 아니고 MOU를 체결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SOS랩은 라이다를 만들고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메라를 만드는 기업이 퓨런티어, SOS랩은 라이다를 만드는 기업. 어떻게 보면 뭘까요? 사람으로 치면 SOS랩은 촉을 만든다.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만든다. 자율주행에서의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다와 카메라 모듈을 합치는 작업을 퓨런티어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고의 사업 파트너죠. SOS랩을 사업 파트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로 납품되는 카메라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퓨런티어의 검사 장비를 통과해야 돼요. 테슬라에서 요구하는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맞춰주는 기업이 퓨런티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주가가 테슬라의 움직임과 같이 갈 거예요. 전기차가 팔려야 가는 2차 전지랑은 다르고요. 얘네들은 자율주행, 완전히 다른 부분.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건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로봇에도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TSMC 회장과 만나서 이 사업 방안을 논의를 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부분 똑같이 나왔죠. 인공지능 칩 사업 방향성을 논의했다라는 건 뭐예요? 도조칩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에이징랜드가 필요해요. 이 관련주는 에이징랜드가 되는 겁니다. 또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고 했죠. 이게 뉴로모픽이라고 부르는 지능형 신경망 반도체 NPU를 뜻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그래서 링크 제니시스를 제가 이번에 또 매매를 추천을 드렸었던 건데 잘 올라왔지만 오늘 다시 퓨런티어랑 어떻게 똑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냐. 우리가 매도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똑같은 캔들인데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큽니다.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이 6개에서 7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6개 기업은 무조건 퓨런티어를 거치고 가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장하는 만큼 퓨런티어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저는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서로 갈라지지만 않는다면 테슬라는 요 트럼프 행정기 2기 행정기 시대 때 2배 이상의 성장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주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퓨런티어나 다른 관련 기업들은 2배 이상이 갈 겁니다.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좀 꾸준히 모아가면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크릿 종목으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주에서는 제가 보여드렸었던 SOS랩과 퓨런티어 그리고 라이컴을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실 넥스트 칩이 전통적인 이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예상했었던 칩셋 미디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죠.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모두 전장용 반도체를 만들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 우리 잘 체크를 해보면 앞으로 먹을거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탄소 포집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어저께 제가 에어레인을 얘기를 드렸죠. 이거 오늘 음봉 나왔는데 내일 정도에는 또 공략해봐야 됩니다. 새로운 트럼프의 정책이 하나 나온 거잖아요. 이 관련주들 우리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이 CCUS라고 불리는
탄소 포집 그리고 활용, 저장 분야에서 사실 캠트로스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 상승한 에어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물론 관련주가 되지만 이 캠트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기술입니다. 탄소 포집 장치 기술을 보유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에코프로, HN도 이런 관련주였기 때문에 오늘 급격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런 흐름을 본다면 이 CCUS 분야의 우리 관련주들 앞으로는 추적하면서 매매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로 똑같은 기사인데 어저께 보여드린 기사랑 똑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거 수정하겠지만 CCUS 관련 세액공제 혜택만큼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 미국의 이제 석유 기업,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제 CEO가 요 CCUS의 일종인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엑손모빌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이 탄소 포집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의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관련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잘 봐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섹터들도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 시장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FOMC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에 FOMC 진행되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잖아요. 산타랠리를 이들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산타랠리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상승 자체가 산타랠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FOMC가 끝나고 나면 올해 2024년의 주가의 모든 활발한 움직임이 일단은 다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다음 주 23일과 24일 이틀 이제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장세 한 3일 정도밖에 없잖아요. 24, 25, 26, 27, 30 이렇게 있는데 5거래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제외하고는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잘 하고 내년에 대한 준비를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도 굉장히 깔끔했고 시장 분위기도 깔끔했고 내일도 역시 오늘과 같이 대응하기 수월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내일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원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